자, 여기부터 볼게요. 이제 큰 단원으로 두 번째 삼각함수 들어왔습니다. 삼각함수인데 사실 여기서 새로운 개념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 배경이 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 B예요. 그럼 삼각 B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지. 뭔데? 허허. 유빈아? 삼각 B 뭐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쵸? 그래서 우리는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도들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런데 거기는 아마도 이게 뭐 어느 선생님한테 듣든 한계가 있습니다. 즉 90도를 넘어가는 각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구해볼까? 그때는 고려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 버전이 지금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내용은. 그리고 쌤이랑 이거 12월에 쌤이랑 수업 같이 했던 친구들이 여기 복습했죠? 했어요. 그 영상도 올라가 있는데 필요하면 쌤이 오늘 같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 단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함수가 뭔가 이거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앞서서 지수 로그 함수 했던 것처럼 삼각함수 그래프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활용을 합니다. 여기 활용 뭐가 있겠니? 또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각함수가 도대체 뭔가를 볼 건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제목 보면 일반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확장을 해 볼게요. 일단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제목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했는데 쭈르륵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O를 중심으로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으로 결정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두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 시초선, 두 번째 동경인데 이 동경은 반직선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시초선은 시작하는 선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니까 각도를 재기 시작하는 선이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은 반직선 OX 요 녀석이 각도를 재기 시작하는 선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반직선 OP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해요. 왼쪽에 이제 동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네모 박스 밑에 봐봐요.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 동경은 움직이는 선 말 그대로 한자풀이를 한 건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이건 그리지 마. 요만큼 정도 벌어졌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뭘 하냐면 각도기를 쓱 들고 와서 시초선 지금 OX라고 표현한 여기다가 각도기를 맞춰 가지고 각을 재잖아요. 그죠?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몇 도쯤 될 것 같아? 몇 도쯤 될 것 같아, 지원아? 정답 없어. 그냥 감이 몇 도쯤 되냐고. 45도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각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우리는 확장하는 걸 보기로 했잖아. 더 읽어볼게요. 일단은 시초선이라는 기준을 잡았으니까 지금같이 OP라는 동경, 반직선이 가만히 보니까요.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뺑글 돌리면 저 위치가 되는 것 같아. 요 얘기를 잠깐 볼게요. 직선을 못 그리나? 이렇게 돌려 올리면 OP랑 일치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리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돌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위로도 즉 시계 돌아가는 방향을 시계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쌤이 위쪽으로 표현한 화살표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벌려서 각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시계 방향으로 즉 아래쪽으로 화살표 표현을 해놨는데 아래쪽으로 반직선을 돌려가면서 벌어진 각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 자체가 시계 방향도 있을 거고 시계 반대 방향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좀 약속을 해야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 그래서 그림 보고 그냥 바로 할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벌어지는 방향, 이거를 우리는 양의 방향, 이쪽을 양수 각도로 볼 거야. 조금 어색할 텐데 우리가 사분면 생각을 해보세요. X축, Y축 얘기를 할 때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네 영역에서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거를 제1사분면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 다음에 제2사분면은 어디다가 붙여? 왼쪽에 붙여요? 밑에 붙여요? 밑에 붙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1, 2, 3, 4의 순서는 이렇게 붙어요. 제2, 제3, 제4. 요거랑 같은 순서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양의 방향이야. 이거는 사분면에 이름을 붙이는 순서와 같아. 괜찮죠? 그렇다면 그거의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각도를 재는 걸 우리는 음의 방향 각도를 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먼저 할게요. 괜찮지? 자, 그래서 짠 2번을 보면 양의 방향은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는 양수 각도로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벌어지면서 나오는 각도를 음의 각. 그래서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괜찮죠? 괜찮지? 자, 그래서 요 밑에 요 그림 볼게요. OX를 시초선으로 하고요. 요거를 시초선으로 하고, 즉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하고, 거기로부터 반직선을 OP를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하면 요거는 아까처럼 양의 각, 음의 각,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 실제로 50도겠죠. 여기 사이가 50도 각도긴 한데 시초선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요게 뭐라 그랬죠? 시계 방향이면 음의 방향이라고 했죠. 그지? 그러면 벌어진 각도 자체는 50도지만 음의 방향으로 벌어지면서 50도니까 엄밀히 음의 방향이라는 표현으로 마이너스 50도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 괜찮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직선을 돌리면 지금 화살표 보이듯이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만큼이 뭐예요? 한 바퀴가 360도고 벌어진 각도가 50도였으니까 얼마만큼 돌아간 거야? 310도만큼 돌아간 거야. 근데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걸 뭐야? 플러스 각도라고 본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괜찮니?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도를 재는 방법이 어떤 기준선, 시초선이라고 부르는 녀석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각도를 잴 건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각도,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음의 각도구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일반각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일반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지? 각도를 일반성을 띠게 표현해 볼 거예요. 이런 얘기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일단 아래쪽에 예시를 잠깐 보고 올게요. 요 그림 봐봐. 요거 뒷장에 나올 거지만 앞으로는 시초선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좌표평면상에서 얘기를 할 거라서 시초선은 X축처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Y축은 대략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지? 그래서 오른쪽 반직선 OX를 시초선으로 했을 때 동경 OP 반직선, 동경 OP는 30도만큼 벌어져 있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30도만큼 벌어져 있는데 요 녀석이요. 요렇게 한 번만에 갈 수도 있고, 맞지? 한 번만에 갈 수도 있고,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출발해가지고 여기 빙글빙글 도는 거 보이니? 이거 따라가 볼게. 요렇게 오면 한 바퀴지, 그지? 한 바퀴 돌고 요만큼 가도 OP 반직선의 위치에 또 겹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각도가 다르잖아. 즉 시초선에서부터 벌어진 각도는 30도지만 동경이 움직인 각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한 번 요만큼 움직이면 몇 도야? 30도지. 그런데 두 번째 있는 파란색처럼 움직이면 360도에 30도를 더 움직였으니까 얘는 몇 도를 움직이는 거야? 390도를 움직이는 거야.
엄밀히는 각도가 다르죠. 동경의 위치, OP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얘가 움직인 각도로 따지면 각도가 달라. 그건 다른 각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만약에 요거를 두 바퀴 돌고 30도 가면 이거 몇 도가 되는 거야? 두 바퀴 돈다는 게 360도를 두 번 간다는 얘기잖아. 계산 어떻게 해요? 360 곱하기 2 하겠지? 거기다가 30도. 몇 도야 그러면? 75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했던 30도, 두 번째 했던 390도, 그 다음에 750도 다 같은 각이니? 아니요. 다른 각이야. 다만 동경의 위치가 동일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나요 이거? 다율아 괜찮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초선 OX로부터 30도 벌어져 있는 OP 동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 위치에 있는 동경 반직선이 얼마나 많겠니, 그지? 바로 갈 수도 있고 한 바퀴 돌릴 수도 있고 두 바퀴 돌릴 수도 있고 또는요 거꾸로도 돌릴 수 있거든. 이렇게 돈 다음에 30도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돌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지? 한 바퀴는 360도인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음의 각이라고 했잖아, 그죠? 음의 방향.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360도라고 표현해야겠죠. 다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360도 돌아와서 다시 30도 가니까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아까처럼 마이너스 360 더하기 30 하면 마이너스 330도, 음의 각 330도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음의 각으로 한 바퀴만 돌릴래? 아니요. 두 바퀴 돌릴 수도 있고 세 바퀴 돌릴 수도 있고 여러 바퀴 돌릴 수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거를 매번 다 쓸 수는 없잖아. 30도 벌어진 저 동경을 한 바퀴 돌렸어요, 두 바퀴 돌렸어요, 세 바퀴 돌렸어요,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렸어요, 두 바퀴 돌렸어요. 이걸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일반각 표현인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이다.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쭉쭉쭉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잠깐 해석하고 가면 얘는 지원아 시계 방향으로 가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니? 반시계 좋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돌렸니? 두 바퀴 돌리고 30도를 더 간 거잖아, 그치? 괜찮나요?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렸어.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 두 바퀴.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 360도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했겠죠, 그죠? 그럼 세 바퀴 돌리면 360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돼? 30도만큼 더 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죠?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짠. 서연.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두 바퀴 간 다음에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도? 30도.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지만 360도를 얘는 지금 360도를 마이너스 2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전처럼 표현해 본다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음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가 마이너스 360도겠죠. 그죠? 이게 몇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3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결국은 360도가 한 바퀴인데 이거를 양의 방향으로 돌릴지 음의 방향으로 돌릴지는 누가 결정해요? 거기에 곱해지는 이 정수가 결정을 해요. 특히 방향은 누가 결정해? 이 정수의 부호가 결정을 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뒤에 붙어있는 여기 30도는 뭐야? 사실 한 바퀴 돈다, 두 바퀴 돈다는 결국은 시초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나는 얼만큼 더 동경만큼 벌어질 건데 그 각도만큼을 더해주는 게 되겠다. 그쵸? 괜찮나요? 그래서 시초선으로부터 30도 벌어진 OP 동경을 표현함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한 3개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무수히 더 많겠죠. 몇 바퀴를 돌리냐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각도 자체는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때요? OX를 시초선으로 했을 때 몇 바퀴 돌리면 결국은 OX 위로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OP 동경만큼 벌어진다. 그 벌어진 각도를 여기 보다시피 알파 각도, 알파도 아까 30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의미를 부여해 보자고요. 360도는 뭘 의미하는 거야? 한 바퀴를 의미하는 거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곱하기 n은 뭘 의미하는 거겠니, 승호야? 자, 오른쪽에 n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써 있긴 하지만 의미가 정수는 뭘 의미할까? 첫 번째, 부호는 방향. 네, 플러스면 양의 방향, 마이너스는 음의 방향. 그리고 절대값은 몇 바퀴. 그렇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방향과 바퀴 수를 결정합니다.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요. 방향은 부호가 결정을 하고 그거 n의 절대값 크기 그 값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결정합니다. 알겠죠? 자, 아래쪽에 밑줄만 쭉쭉 긁어 갈게요. 그래서 n은 여기서 정수 n이에요. 그 정수 n은 회전한 방향 횟수를 나타낸다. 여기 위에다가 회전한 방향은 n의 부호가 결정을 하고요. 횟수는 그 n의 절대값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각 표현은 이렇게 360도로 몇 바퀴 돌렸는데 그리고 남은 각도만큼 더해준다, 빼준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2번 보면 뒤쪽에 있는 알파 각도, 조금 전에 본 30도 이런 애들은요.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또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그러니까 음의 각으로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헷갈리는 거 있나요? 없지, 그지? 그래서 여러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동경을 식 하나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일반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각은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는 각의 식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정수 n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분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초선을 x축으로 잡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x축의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적혀 있듯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으로 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식의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는 동경을 양의 방향, 각도 재는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식의 방향으로 벌어지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그치?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각도를 한번 박아 볼게요. Y축, 즉 90도 되는 녀석이 여기죠. 이거는 엄밀히는 양의 각 90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어디로부터? 시초선으로부터. 맞니? 그 다음에 왼쪽 18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서 90도를 더 더하면 270도가 되겠고 다시 더 90도를 돌리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아까 한 바퀴가 360도였죠. 36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0도에서 출발한 거거든. 이렇게 적어보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다룸에 있어서 이 사분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X축, Y축 이 위치 지금 적어줬던 0도에서부터 출발해서 90도, 180도, 210도, 한 바퀴 360도 이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밑에서 할 얘기를 지금 먼저 할게요.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그 다음에 X축의 음의 방향, Y축의 음의 방향 얘네들을 일반각 표현을 하고 싶어. 다시 말하면 여기 봐봐. 시초선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해볼게요. 동경이야. 그럼 얘는 시초선이랑 동일하죠. 일치하죠. 얘를 일반각 표현하고 싶어. 벌어진 각도는 0도죠. 근데 일반각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얘가 한 바퀴 돌아서 겹쳐졌는지 두 바퀴 돌아서 겹쳐졌는지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아서 겹쳐졌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거를 일반각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 정수 n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360 곱하기 n 더하기 벌어진 각도인데 벌어진 각도가 0이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을게. 요 밑에다가 X축의 양의 방향 지금 시초선으로 보고 있는 요 녀석
일치하는 동경에 대한 일반각 표현. 일반각 표현은 360도 곱하기 정수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y축의 양의 방향, 지금 90도라고 적어놓은 이 녀석의 일반각 표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몇 도 하면 돼? 시초선으로부터 90도 벌어져 있으니까 9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0도 벌어져 있는 녀석은 일반각 표현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360 곱하기 n, 즉 360도를 몇 바퀴 돌았느냐,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느냐, 그리고 나서 시초선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180도 돌리면 되죠. 180 더하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70도는요 마찬가지예요.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또는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따라 뒤에 플러스 각도를 할 거냐 마이너스 각도를 할 거냐 이거는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360도 한 바퀴 돌아온 거는 사실상 360 곱하기 n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맞죠? 왜? 굳이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이건 적지 말아봐. 360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즉 시초선 제자리로 와서 한 바퀴를 더 돌린 거거든? 근데 얘는 결국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n 더하기 1이 결국은 뭔데? 일반각 표현에서 정수였거든. 그럼 굳이 이거를 360 곱하기 n과 360 곱하기 n 플러스 1로 표현할 필요는 없겠다. 괜찮죠? 그래서 360 곱하기 n으로 다 일반각 표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동경이 몇 사분면 위에 있냐, 각도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냐에 따라 나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하게 돼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자 아래쪽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봐봐. 세타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세타가 제1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거든요. 그런데 X축 위나 Y축 위에 있는 점은 4분면에 속하는 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1, 4분면 위에 있는 녀석이려면 동경이 1, 4분면 위에 있으려면 시초선으로부터는 출발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90도까지 겹치면 안 되겠죠. 즉 각도로는 뭐 이거 간단하게 0도 90도 볼게요. 0도보다는 커야 하고 90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동경이 순수하게 시초선 출발하자마자 있겠니? 아니요. 조금 전처럼 한 바퀴 돌아와서 시초선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두 바퀴 돌아와서 시초선보다 더 조금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뭘 했어? 우리 일반각 표현을 했던 거거든. 따라서 1, 4분면 위에 있는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딱 정하지 못하고 범위로 등장하겠죠.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시초선과 일치하는 동경은 360 곱하기 n 그 다음에 90도 y축의 양의 방향과 일치하는 동경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에 90도 더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제1사분면 위에 있는 동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 각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유빈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적당히 알겠어? 그래서 아래쪽 볼게요. 제1사분면의 각이 되려면 동경이 움직인 각도를 재는데 1사분면 각이 되려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0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초선을 의미하는 거다. 그지? 그거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리고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90도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보다 작아? 360 곱하기 n에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뭐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까 X축, Y축에 일반각 표현했던 그 사이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동그라미 칠게요. 요거는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360 곱하기 n에서 곱하기 되어 있는 요 n이 동일하죠. 동일해야 됩니다. 적어 놓을게요. n은
동일해야 한다. 얘는 동일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2번, 3번, 4번을 일단 읽어보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봐봐. 자, 이제 이사분면 각이 되려면 90도에서 180도 사이가 돼야 되죠. 그러면 90도와 180도를 일반각 표현을 한 게 360 곱하기 n 더하기 90,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 그거 사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 정수는 동일한 n을 썼어요. 그 다음에 제 3, 4분면도 어때요?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은 범위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걸 일반각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도 n은 동일한 n을 썼어요. 그 다음에 제 4, 4분면 각은 270도에서 360도 사이겠지, 그지? 270도에서 360도 사이고 그거를 각각 일반각 표현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 사이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부 같은 정수 n을 썼어.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거는 설명이 없으니까 이건 적어 놓으세요. 만약에 일단 되는 경우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90도. 예린아, 이거 누구야? 360 곱하기 2 더하기 90도. 말로 설명해. 그러면 손짓 해봐. 이렇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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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야. 그렇지. Y축 양의 방향이에요. 그죠? 그거보다는 큰 각도 세타가 있어요. 그리고 360 곱하기 2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디쯤에 위치한 건지는 알겠지? 그거 한번 표현해 볼게요. X축, Y축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360 곱하기 2는 360 곱하기 2에 더하기 90도는 여기 동경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60 곱하기 2에 180도 더한 거는 이쪽 동경을 얘기했던 거니까, 그쵸?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정수, 곱하기 한 정수 2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왜 동일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세타라는 각도는 결국 여기 어딘가에 있는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야. 그러니까 세타 동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괜찮지? 자, 그런데 쌤이 바꿔볼게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90도는 일단 그대로 두는데 세타보다 큰데 정수를요 2를 쓰지 않고 선생님 어차피 일반각이니까 두 바퀴 돌리나 세 바퀴 돌리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360 곱하기 3을 하고 180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일반각 표현을 요것만 쳐다본다 그러면 위치는 똑같거든요. 다시 360 곱하기 2 플러스 90 아까 해놨던 그 동경이고 Y축 양의 방향. 그 다음에 360 곱하기 3에 더하기 180은 결국은 X축 음의 방향 동경이랑 똑같은 거거든. 표현해보죠.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첫 번째 360 곱하기 2의 90도 동경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치해요. 그죠? 아까랑. 그런데 잘 봐봐. 360 곱하기 3을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되냐면 360 곱하기 3은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두 바퀴, 이렇게 세 바퀴를 돈 다음에 180을 가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림 자체는 아까랑 차이가 없잖아.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꾸 정수가 다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식으로 볼게요. 봐봐. 여기 360 곱하기 2 더하기 90도는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720도 더하기 90도 각도예요. 맞죠? 360도 곱하기 3이라는 거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720도에다가 360도 한 번 더 남았으니까 360도를 더하고 180도 있는 요런 녀석이거든. 그러면 봐봐. 세타라는 게 왼쪽 각도보다는 크고 오른쪽 각도보다는 작은 녀석이거든.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 720도에서요. 오른쪽 각도 볼게. 720도에서 한 바퀴를 더 돌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다 지나가게 되지. 각도 자체가. 우리는 2사분면만 표시하고 싶어. 세타라는 그 동경이 2사분면에만 위치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2와 3 정수, 서로 다른 정수를 쓰게 돼버리면, 이거는 지금 일반각 표현에서 정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서로 다른 정수를 써버리면 범위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각도 하나가, 세트 하나 들고 올게요. 여기서 각도 하나가 720도 더하기 360도에서 일부분만 가져올게요. 저거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180도 더하기 180도 이렇게 들고 와볼게요. 360도 중에 180도만 들고 오면 그 각도보단 작은 각도잖아, 그지? 이거 어디 있는 겁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미안. 요거는 축 위에 있으니까 어느 사분면이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를 45도로 줄일게요. 쏘리. 하면 명백히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각도보다는 작은 각도잖아, 그지? 괜찮나요?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각도잖아. 근데 얘는 몇 사분면인지를 봐봐. 두 바퀴 돌렸어요. 180도 갔어요. 45도 더 갔어요. 몇 사분면이야? 가나? 몇 사분면? 3사분면이죠. 제 3사분면. 두 바퀴 돌렸으니까 시초선 위로 올 거고, 180도 더 벌리면 X축 음의 방향까지 간 거고, 거기서 45도를 더 더하면 제 3사분면으로 가요. 이상하지? 우리는 제 2사분면에 있는 각으로만 표현하고 싶었는데 얘가 제 3사분면 각으로 와요.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뭐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서로 다른 정수를 썼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래서 4분면의 위치를 잡을 때 쓰는 일반각을 쓸 때 사용하는 정수는 똑같은 정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짠, 마지막 네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로 나오는 게 우리 방금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동경의 위치, 요거를 표현한 최종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달게요. 쌤이 지금까지 이거를 알려주면서 설명은 이걸 다 해주긴 할 건데, 여기 네모 박스를 그냥 외워가지고 대입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 나갈 때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위에 있는 식을 도출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접근은 쌤이 조금 다르게 할 거거든.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개념은 다 똑같은 건데 표현이 조금 달라.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번째,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세 번째, X축 대칭일 때. 네 번째, Y축 대칭일 때. 마지막, Y는 X 대칭일 때요. 상황은 어딘가에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2번부터 5번까지는, 3번부터 5번 세 가지는 우리가 대칭성 할 때 했던 거고, 그치? 얘네들의 동경이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각도끼리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여기를 외우려고 들지 말고. 자, 첫 번째, 짠, 요거 볼게요.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일치하니까 사실 화살표, 반직선이 하나밖에 안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황이야. 알겠죠? 그런데 아까 동경 얘기했듯이 얘가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서로 다를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표현해 봅니다. 봐봐. 일단은 여기 보이듯 베타라는 거는 시초선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한 방에 빵 갔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빡 갔다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래서 베타라는 녀석을 일반각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알파는 지금 그림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시초선 돌고 요 벌어진 각도만큼 간 거거든, 그치? 근데 이것도 문제 풀 때는 일반각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
두 일치하는 동경 각각을 일반각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오른쪽에다 쓸게요. 이제 지금부터 써봐. 알파라는 각도는요, 시초선으로부터 두 동경이 일치했는데 그 일치한 데까지를 각도를 재보니까 사실은 뭐 베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동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각도는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부여하자.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냥 세타만큼 벌어진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알파라는 동경 각도를 한번 표현해보자고요. 움직인 각도를. 일반각 표현 어떻게 돼요? 360 곱하기 정수.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쓰면 뭐예요? 시초선 위로 돌아온 거거든. 여기서 얼마만큼 벌어지면 돼? 세타만큼 벌어지면 돼. 근데 이게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죠? 그래서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베타 동경은요, 똑같이 일반각 표현하면 360 곱하기 정수를 할 건데, 지원아, 정수 할 건데 쌤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4분면의 위치를 잡을 때는 두 개의 기준에서 정수가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알파 동경과 베타 동경이 그런 위치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 얘가 몇 바퀴, 알파가 몇 바퀴 돌든 베타가 몇 바퀴 돌든 상관없잖아요. 지금은 4분면의 위치를 잡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n을 써버리면 아까와 같이 흘러가게 돼요. 알파와 베타가 n에 종속돼서 같이 각도가 흘러가게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얘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쓸 때는 정수긴 정수인데 n과 일치하면 종속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다른 정수 m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시초선으로 올라온 거거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동경을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각도 세타를 임의로 지정해서 일반각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세타가 방금 얘기했듯이 임의로 지정한 거란 말이야. 없애야겠죠. 잠깐 도입한 거는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 그러면 둘 다 세타가 보여.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희수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괜찮나요? 뺄게요. 그래서 두 식을 뺀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니? 좌변은 알파 빼기 베타 또는 밑에서 위로 빼도 상관없어요. 는 360도를 묶어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뺐다 그러면 n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타는 우리가 기대하듯이 날라갔어. 샥 이렇게 날라갔어. 괜찮아요? 자, 그런데 n이 얼마고 m이 얼마고 알고 시작했니? 아니요. 우리 아는 정보는 얘네들이 정수라는 정보밖에 없어. 그러면 정수 빼기 정수는 그냥 정수겠죠. 이거가 정수지.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동경의 차이를 구해 보니까 360 곱하기 정수더라. 이때 정수를 선생님은 라지 n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정수입니다. 즉 360도의 정수배로 나타나더라. 360도의 정수배로 나타내더라. 뭘 하니까? 일치하는 동경의 차이를 구해보니까 딱 360도의 배수로 나오더라. 그러면 n이 정수니까 0도일 수도 있고요. 0도일 때는 언제겠니? 두 동경의 크기가 똑같을 때. 아니면 360도 아니면 720도 몇 바퀴 차이가 난다.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왼쪽 그림에서 보면 봐봐. 알파는 각을 재보면 시초선까지 한 바퀴 돌고 베타 벌어진 만큼 더 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 빼면 딱 얼만큼 차이 나는 거야? 360도 차이 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그림은 그 일반각 표현한 거 중에 한 케이스를 얘기한 거고 우리 오른쪽에 계산한 거는 일반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의 차이가 360도의 배수로 나타나더라. 그 도출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1번 돌아가 보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와 같은 내용이 동경의 차이를 구해보면
360도의 정수배더라.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small n이 쌤이 아까 적었던 large n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괜찮지? 문제 풀 때 이거를 그냥 외워서 대입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적어줬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또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요거는 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일직선의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그럼 사실 얘네들을 그려보면 어때요? 180도 차이가 나겠지. 맞죠?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요런 그림을 그려놓고요. 표현 하나만 합시다. 요만큼이 180도야. 그러고 나서 일반각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부터 보겠습니다. 알파 이때 기준이 되는 녀석을 또 잡아줘야겠죠. 각도 얼마만큼 벌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베타가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요만큼 시초선에서부터 벌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또 임의로 세팅을 해요. 알파 동경 일반각 표현 해보겠습니다. 일반각 표현은 계속 360도 곱하기 정수예요. 곱하기 정수를 n이라고 쓸게요. 그럼 지금 어디 와 있는 상태냐면 시초선에 와 있는 상태야. 이거 몇 도 벌려야 돼? 세타 벌리고 180도 벌려야 되지. 그림에서 보이니? 세타만큼 가고 180도 더 가야 돼. 이거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180도부터 더 할게요. 180도 더하고 세타도 더하고 이렇게 동경 표현이 가능하다. 일반각 표현. 베타 동경은요. 똑같이 360도 곱하기 정수인데 일치할 필요 없다 그랬죠. 4분면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정수 m 들고 오고 얘는 어때요? 세타만큼만 더 벌리면 되겠네. 양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동경을 어떻게 하면 될까? 승우야? 빼요. 왜요? 왜 빼? 세타 없애려고. 맞아. 임의로 써먹은 세타를 없애려고 뺐어요. 알파 빼기 베타는 이제 한 번에 갈게요. 360 곱하기 n에서 360 곱하기 m을 뺍니다. 그러면 n, m 둘 다 정수니까 360 묶어냈을 때 정수 빼기 정수니까 그것도 정수겠죠. 그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large n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수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뺐다고 했으니까 뭡니까? 180도가 되겠죠. 짠 이렇게. 물론 밑에서 위로 빼면 마이너스 180도지만 괜찮죠? 플러스 180도나 마이너스 180도나.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n은 정수야. 그러면 의미를 해석해 보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위치 관계면 두 동경의 각도를 빼기, 차이를 구했을 때 몇 도 차이 난다? 180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일반각 표현이 된 거예요. 오케이? 지원아, 그만 졸아줄래? 세 번째 가볼게요. 이거는 두 동경이 X축 대칭 형태로 위치 관계가 있더라. X축 대칭. 그러면 X축 접으면 폭이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파, 베타 동경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무슨 개념이 들어있어요? X축 대칭이니까 시초선 X, 그 OX라고 부를게요.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 기준으로 위로 벌어진 동경과 아래로 벌어진 동경의 각도가 똑같겠죠. 왜? X축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벌어진 각도를 또 표현할게요. 요만큼을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우리 앞서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얘기를 했으니까 요렇게 각도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하면 되죠. 식의 방향이 음의 방향이니까. 요걸 가지고 또 동경 알파, 베타를 일반각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알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알파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저 녀석을 표현하면 되니까 시초선으로부터 몇 바퀴를 돌려요. 그게 360도 곱하기 정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시초선 위로 올라왔어.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있는 화살표, 반직선, 동경 저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세타 하면 되겠죠. 베타는요. 일반각 표현 360 곱하기 정수 m이라고 쓰고 시초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반직선 동경을 표현하려면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두둥, 가은아, 이 두 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세타라는 거는 없앨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더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동경을 더하면 우변은 세타는 사라질 거고요. 360에 묶어내면 n 더하기 m, 정수 더하기 정수도 정수죠. 그래서 360 곱하기 정수 대문자 n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의미 해석은 뭐냐? 이렇게 x축 대칭으로 존재하는 두 동경의 각도를 합하면 360도의 배수가 된다. 360도의 배수가 된다. 그럼 여기 그림에서 표현해 보면 알파가 한 바퀴 돌기에 부족한 베타만큼이 베타가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360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보니까 360도의 정수배더라. 이런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Y축 대칭으로 존재하는 요 녀석. 이제 흐름이 비슷비슷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시초선으로부터 베타가 벌어진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Y축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X축의 음의 방향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각도 자체는 세타겠지만 방향이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고 나서 알파 베타를 다시 표현해요. 일반각 표현. 알파부터 표현할게요. 알파는 계속 하던 대로입니다. 360 곱하기 정수. 그럼 시초선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2, 4분면 위에 있는 이 동경을 어떻게 이제 각도를 표현할 거냐인데 지금 시초선까지 왔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180도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오면 되잖아. 돌아온다라는 게 시초선 쪽으로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더하기 180도 했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되죠. 베타 동경은 일반각 360도 곱하기 정수 m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돼요? 세타만큼 그대로 더하면 되죠. 다유라. 그럼 이 두 식은 어떻게 할까? 좋아요.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 더해요. 따라서 좌변은 알파 더하기 베타 두 동경을 합하면 세타는 없어질 거고요. 360에 n 더하기 m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겠죠? 대문자 n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180도. 결론은 뭐냐? n은 정수니까 이렇게 y축 대칭으로 있는 두 동경의 각도를 합하면 결국은 180도 차이가 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y는 x라는 직선의 두 동경이 대칭 형태로 있어요. 여기서도 그려줬지만 대칭 형태면 대칭하는 각도도 똑같겠죠. 접으면 포개져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시초선으로부터 요만큼 벌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요 각도랑 같은 게 90도에서 이쪽으로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기 자체는 세타지만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라고 놓고 또 일반각 표현을 해보죠. 일반각 표현. 그러면 알파부터 알파는 90도에 가까운 각도네요. 따라서 일반각 360 곱하기 정수. 그 다음에 여기도 표현 잘 봐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초선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 90도 갔다가 세타 돌아오면 되죠. 그래서 더하기 90 마이너스 세타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타 동경은 일반각 360 곱하기 정수 m이라고 쓰고요. 세타만큼 더하면 되겠죠. 지원아,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해요. 맞아요. 더해요. 따라서 좌변 알파 더하기 베타 각도는요. 360 곱하기 정수 n 대문자 n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더했으니까 90도 이렇게 되더라. 괜찮죠?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뭐 일치한다, 180도 차이 난다,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동경을 일단 표현하세요.
그런 다음에 일반각 표현을 다 하고 더할지 뺄지를 결정하면 돼. 알겠지? 그런 내용이 위에 있는 요 정리된 내용입니다. 익숙해지면 위에 걸로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림 먼저 그리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랑은 뒤쪽 넘겨서 문제 좀 같이 풀어봅시다. 첫 번째, 일반각. 이거는 대표할 수 있는 각, 모든 각을 아우르는 각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360도는 한 바퀴를 얘기하는 거고 곱하기 정수는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돌리냐 이런 개념이었고 뒤에 플러스 알파 각도는 뭐예요? 결국은 시초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몇 도 벌어져 있는지 이걸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 꼴로 나타냈을 때 근데 이때 뒤에 있는 알파 각도의 기준은 요렇대요. 음의 각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0 이상의 360도 미만 각으로 표현하래요.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은 그러면 요 녀석은 표현은 하나만 해볼게요. 표현은 사실 360 곱하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40 이렇게도 표현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여기 뒤에 더해지는 알파 각도가 마이너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표현은 이 문제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뭐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곱했을 때 마이너스 500을 넘어가는 즉 음수 쪽으로 더 커지는 숫자가 더 작아지는 걸 만들어 놔야 뒤에 양수를 더해서 500도를 맞추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몇 배를 해야 돼? 마이너스 2배를 해야 마이너스 720도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도를 맞추려면 다시 더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지. 이해되니? 이렇게 일반각 표현을 합니다. 정수가 특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써져 있는 거 볼게요. 마이너스 5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220도를 더한 거야. 요거를 어떤 움직임이냐 해석을 해보면 음의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돌리는 거야? 2바퀴 돌리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2바퀴를 돌리고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볼게요. 이건 안 그려도 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2바퀴를 돌려. 그럼 이제 시초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220도를 더해. 이 말은 뭐야? 양의 방향으로 220도 벌린다는 얘기야. 양의 방향으로 220도를 벌리면 이만큼이 180도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겠죠. 이해되니? 요런 상태의 동경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표현한 거야. 이해돼? 괜찮지? 그래서 보기 2번, 3번, 4번, 5번 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 결국 뭐 찾으래요?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걸 찾으세요. 다 계산해야겠지, 그지? 이런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사분면 각도. 조금 전에 어떤 동경이 특정한 사분면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그때 일반각 표현할 때 같은 정수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타가 제 1사분면 각일 때 1사분면은 누구야? 0도와 90도 사이거든. 그 0도 90도를 일반각 표현을 해야겠죠. 자,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풀이는 있지만 0도 시초선의 일반각을 표현해 보면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0인데 더하기 0은 안 쓸게요. 그거보다는 커야 하겠고 누가? 세타가 그렇더래. 동경 세타가. 근데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90도보단 작아야 되거든. 근데 이때 쓰는 정수가 동일해야 그 딱 1사분면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90도 한 거보다는 작아야 정확히 세타가 제 1사분면 각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뭐예요? 3분의 세타거든. 그러면 이거는 다 뭘 해야 돼? 3으로 나눠야겠지, 그치?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20도 곱하기 정수 n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정수 n 더하기 3으로 나누면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다 구하래. n은 정수지 우리가 숫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역할은 정수를 밀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정수 다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보통 정수를 넣을 때 음수를 넣기보다는 0부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n에다가 0 한번 넣어볼게요. n에다가 0 대입. 정수니까 0 대입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30도죠. 와, 그러면 3분의 세타라는 녀석은 정수 n이 0을 집어넣는 순간 어느 범위에 있어요? 0도라고 할게요. 0도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은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거 몇 사분면이니? 몇 사분면이? 뭐? 그렇죠. 이거 제1사분면이야.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제1. 그럼 정수 또 넣는 겁니다. 이게 귀찮은 일이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2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150도보다는 작죠. 희수, 요거는 몇 사분면이야? 그렇죠. 제2사분면이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수 넣어볼게요. 하나씩 키우면서 넣어볼게요. n에다가 2 넣으면 24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아요. 지원아, 이거 몇 사분면이니? 그렇죠. 제3, 4분면이에요. 그러면 정수가 무수히 많은데 이것도 무수히 많은 건가? n에다가 3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는 순간 어때요? 360도보다 크고 3분의 세타가 360 더하기 이거 390이지만 360 더하기 30이라고 표현할게요. 짠,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봐. 360도라는 건 한 바퀴 돌아온 거죠. 이거 누구랑 같은 거야? 1? 1번. 그러니까 n이 누구일 때? 0일 때랑 같은 거지. 그쵸? 이러면 요 녀석은 n이 0일 때랑 같은 거니까 반복되는 구조구나. 괜찮나요? 위치가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제1. 그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게 돼? n이 4일 때는 누구랑 같겠어? n이 1일 때랑 같겠지.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구나 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자면 제1, 제2, 제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한 단계 더 나간 거를 해볼게. 이 영역을 4분면에 표현한 것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영역을 4분면에 표현한 것은. 그러면 요거까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n이 0일 때 3분의 세타라는 동력은 0도보다 크고 30도보다는 작대요. 그래서 30도 기준의 점선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동경 표현할 건데 경계예요. 이렇게 30도. 그럼 또 30도를 쪼개면 60도짜리겠죠?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2, 4분면, 4, 4분면도 30도씩 잘라보겠습니다. 구간을. 그래서 요만큼 또 30도 또 요만큼 30도. 그래서 결국은 한 4분면을 30도씩 다 쪼갰어요. 이거를 표현해봅니다. 첫 번째, n이 0이면 0도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아야 한대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그 다음에 n이 1이면 12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120도가 어디니? 90도에서 30도 더 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야. 그 다음에 n이 2면 240도에서 270도야. 270도가 아까 봤듯이 y축 음의 방향이거든. 그러면 여기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n이 3이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반복되는 구조네. 결국은 뭐야? 빨간색 영역이 3분의 세타 동경이 움직이는 전부야. 이해되나요? 여기서 어떤 확장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만약에 너무 그렸나?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뭐 일자리인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주어진 동경으로 표시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뭐야? 빨간색 영역이 총 3군데가 있고 전부 쪼개진 게 12군데잖아. 그치? 그러면 중심과 크기의 정비를 하니까
12분의 3, 4분의 1에 해당한다. 누구 넓이에? 원 넓이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시작은 뭐야? 이 동경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가 시작입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아까 했던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그거 한 번만 더 해보고 갈게요. 공식에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봅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요. 얘네들이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는지 어쨌든 지 맘대로 돌고 난 다음에 그냥 일치하게 딱 위치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일치하는 동경을 그려놓고 보면 되겠다. 아까랑 비슷하게 할게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별다른 얘기가 있어도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보통 일사분면에 그려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볼게요. 두 동경 일치했어요.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다른 얘기가 없으니 있네요. 세타 동경과 5세타 동경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인 각도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하는 거고 맨 첫 번째로 우리 뭘 해? 벌어진 각도 여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식을 도출할 땐 여기를 세타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세타를 써먹고 있지. 그럼 세타 쓰면 안 돼? 그럼 여기는 각도를 뭔지 모르겠어. 다른 문자를 써도 되지만 바꿔서 써주면 알파만큼 벌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세타 동경과 5세타 동경을 일반각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타부터 볼게요. 세타는 일반각이 항상 360 곱하기 정수였죠. 그죠? 그리고 얼마만큼 벌리면 돼? 알파만큼 벌리면 돼. 5세타 동경은 360 곱하기 정수 m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벌어져 있으니까 알파만큼 벌리면 돼.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예린아? 빼요. 맞아요. 알파가 똑같은데 이거 임의로 우리가 도입한 거니까 빼요. 빼는데 여기서 팁. 위에서 아래로 빼도 되고 밑에서 위로 빼도 됩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로 빼는 게 낫겠니? 밑에서 위로 빼는 게 낫겠죠. 왜? 마이너스 9호를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볼게요. 어쨌든 두 동경의 차를 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4세타는 360m 빼기 360n이니까 360 묶어내면 정수 빼기 정수 정수였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어떻게 표현했어요? 360 곱하기 대문자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럴 때 세타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고 세타는 0도부터 360도 사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세타를 도출하면 양변을 4로 나눴을 때 90 곱하기 정수 n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와, 너무 나이스하다. n이 정수니까 이제 뭘 하면 돼요? 정수에 따라서 얘가 몇 도인지를 찾아보면 되잖아. 그런데 세타 범위가 주어져 있었죠. 거기에 세타를 밀어 넣어보는 거야. 0도보다는 크고 세타 대신에 90 곱하기 정수 360도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순서는 사실 정수 n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타를 다 들고 오면 돼요. 근데 얘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90도 곱하기 n에서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세타를 그냥 찾아오면 돼. 근데 우리는 정수부터 한번 정해보자고요. 괜찮나요? n 정수 벌써 보이죠? 양변을 90으로 나누면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니까 뭐가 있어? 1, 2, 3이 있는 거지. 그렇죠? n이 1 또는 2 또는 3이면 그때 세타는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 거야. 이 문제는 쉬우니까 위에 세타에서 바로 구하면 되죠. 정수 n이 아까 선생님이 0부터 넣어보면 된다 그랬는데 0 넣으면 0도인데 0도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걔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수, 음의 정수를 밀어 넣으면 음의 각이니까 없는 거지. 위에 범위에 벗어나 있는 거. 그래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어보면 4는 360도라서 또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326, 327, 328 이렇게인데 오늘 사실 호도법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쌤이랑 이게 제일 중요한 유형이라서 아래쪽에 세 문제를 또 같이 해볼게요. 알겠지? 326번 보겠습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여기서 세타는 90도와 180도 사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곧대로 그러면 세타는 여기다가 그려놓고 7세타는 7을 곱한다면 막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왜? 우리는 일반각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범위가 주어진 세타 범위 내에서 해결할 거거든. 그래서 일반각 표현부터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직선을 하나 그려놓으면 되죠. 요게 사실은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동경을 표현해 놓을게요. 짠. 그래서 누구누구야? 세타와 7세타니까 뭐 가까운 것을 세타라고 하고 먼 것을 7세타라고 해볼게요.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일반각 표현을 할 거니까.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몇 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18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다 또는 일직선상에서 방향이 서로 반대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 세팅하는 게 뭐였죠? 시초선 X축 양의 방향에서부터 벌어진 각도 양의 방향 그럼 세타는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알파라고 임의로 세팅을 해봅시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7세타부터 쓸게요. 이쁘게 7세타 다율아 7세타 일반각 표현 어떻게 되니? 60 곱하기 n 그 다음은 더하기 180도 갔다가 알파만큼 갔다 알파 갔다가 180도 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보이는 그대로 시초선에서 알파 가고 180도 갔다 요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 동경은 일반각 표현 360 곱하기 정수 m 그리고 알파만큼 벌리면 되겠죠. 요 세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공식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알파라는 임의로 도입한 녀석은 사라지게 만들려면 빼야겠죠. 따라서 6세타는 알파 빠지고요. 360도 묶어냈을 때 정수 빼기 정수니까 정수 대문자 n 그리고 더하기 180도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세타를 도출하면 양변을 6으로 나눠야겠죠. 세타는 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밀어 넣어가지고 n을 찾고 세타를 찾아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가보자고. 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야 되거든. 맞지? 90도보다 크려면 n은 일단 0은 안 되겠네. 1 되니? 유빈아 1 되니? 안 되죠. 1 넣으면 90도인데 90도가 커야 되잖아. n은 몇? 이겠지. 그러면 n이 직접적으로 찾아서 n이 2면 세타는 120도 더하기 30도, 150도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수 n이 3이면 되나요? 이미 180도 더하기 30도면 180도 넘어가잖아. 그치? 없어. 그래서 주어진 세타는 150도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327번 볼게요. 세타와 4세타 동경이 X축 대칭이래요. 그리고 세타는 0에서부터 180도 사이야. 사실은 몇 도인지 몰라. 근데 범위도 너무 넓지. 여기서부터 동경을 그리기 위해서 저 각도를 고려할 필요 없다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X축으로 대칭인 동경만 그려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기 쉽게 이 정도 동경이 있으면 X축 접었을 때 포개질 수 있는 동경을 그려놓고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개가 세타와 4세타니까 뭐 1사분면인 걸 세타 동경, 4사분면인 걸 4세타 동경이라고 보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세타가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데 어떻게 세타는 1사분면이 있고 4세타는 4사분면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나도. 그냥 X축 대칭 대표적인 거 하나 그린 거야. 알겠지? 어차피 일반 각도 표현할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표현할 거는 이거였죠. 세타는 시초선으로부터 이렇게 알파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4세타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니까 크기는 동일하지만 방향이 반대니까 뭘 하면 돼요? 음의 각 알파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지금부터 일반각 표현을 합니다. 서연이 한번 해보자. 세타는요? 곱하기 n 더하기 좋아요. 4세타는요? 곱하기 정수 m. 근데 여기서 n으로 써버리면 n에 종속되는 각도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다른 걸 써야 돼. 그리고 그렇지. 빼기 알파.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요. 좌변은 5세타, 우변은 알파는 사라지고 360도에 곱하기 정수 대문자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세타만 정리하면 세타는 5로 나눠야겠죠. 세타는 72도 곱하기 정수 n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세타가 0에서부터 180도니까 적당한 n을 찾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중간에 잠깐 보여줬던 대로 범위 안에 세타를 집어넣어 봅시다. 0도보다는 크고 누가 72도 곱하기 n 세타가 그 다음에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72도로 나눠보면 여기는 0, n 그 다음에 72분의 180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다 나눗셈에서 몫을 찾지 않아도 얘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만 보면 되죠. 2배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0보다 크고 2. 얼마보다 작은 뭐 정수를 찾는 거야. 정수 몇 개 있니? 2개 있죠. 1이랑 2. 그래서 그 각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n이 1이랑 2일 때 그때 세타는 이렇게 찾아오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세타와 n의 관계식으로 돌아가서 n이 1이면 72도, 2면은 144도. 그러면 확인하는 거예요. 72도와 144도는 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거 맞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세타는 72도 곱하기 n에서 n이 0, 1, 2, 3, 4 넣으면서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만 슝 들고 오면 돼요. 근데 나중에 n을 찾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두 각도의 합을 구하세요.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216도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종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28번. 세타와 3세타 동경이 y축 대칭이다. 마찬가지입니다. y축 대칭 대표적인 모양을 하나 그려놓고 보면 되겠죠. 1, 2, 4분면에 그릴게요. 그래서 동경 하나를 이렇게 그렸다면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1, 4분면에 있는 걸 세타, 그 다음에 2, 4분면에 있는 걸 3세타 동경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뭐 세팅했어요? 각도 크기를 세팅했단 말이야. 세타가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이만큼은 시계 시계 반대 방향, 양의 방향 각도죠. 그래서 이만큼을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3세타는요. 180도 기준에서 거꾸로 돌아가야 되거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음의 각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뭐예요? 일반각 표현. 승호 한번 해볼까? 세타는요.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 3세타는요. 360 곱하기 정수 180도까지 갔다가 그렇죠. 알파 되돌아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해요? 더해요. 좌변은 4세타, 우변은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거의 같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 하나는 아닌가 봐. 그런데 세타가 뭐예요? 0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대. 세타 구해야겠죠? 먼저 세타를 정리하면 4로 나눴을 때 90 곱하기 정수 더하기 4, 15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일단 정수 n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0도보다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0 들어가면 돼, 안 돼? 되지. 0 들어가면 45도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지? 그래서 바로 적을게요. 세타는 n이 0일 때 45도 가능하다. 그
그 다음에 n이 1이면 90도 더하기 45도는 135도라서 180도 사이 들어있는 건 맞네요. 그죠? 135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n이 2면 180도 넘어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세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오케이?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 두 개 구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